인생 후반전 태도에 관한 이야기 인후도 화요일은 일에 대한 태도를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이노의 가르침 중에서 한 단락을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 일이나 재밌게 하라. 진실은 이것이다. 백만장자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회를 포착하고 그 일을 사랑하고 즐김으로써 능력과 적성을 함께 발휘할 수 있는 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내 말을 믿어라. 마크 피셔와 마크 앨런의 공저 백만장자처럼 생각하라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일을 사랑한다고 단언한다. 정말 그것이 부자들의 진실이다.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행 회장이 적성을 찾아서 쌀가게 점원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빌 게이츠가 적성을 따라 컴퓨터를 배워야겠노라 사전에 굳게 결심한 것은 절대 아니란 사실을 명심해라. 내 말이 믿기지 않는가? 혹시 젊어서 은퇴하라는 책 제목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그 책을 펼쳐보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흔히 부자가 되면은 일을 더 이상 안 하고 젊어서 은퇴하겠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 아닌가? 질문 하나 하겠다. 진짜 부자들이 일찍 은퇴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환갑은커녕 70세, 80세, 아니 건강이 허락하는 한 죽을 때까지 일에서 손을 완전히 놓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들이다. 일하는 것이 재밌어 죽겠는데 은퇴를 하는가? 그것도 젊어서 돈을 벌은 뒤에 은퇴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일이 재미없다는 뜻이다. 즉, 억지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다. 그러니 이 지겨운 일에서 좀 벗어나고 싶겠는가? 그렇게 일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것도 젊어서 부자가 되어 은퇴를 한다고? 투자를 잘해서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한단 말인가? 나도 20대에 그런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39살에 평생 먹고 살 만한 재산이 모인 것 같아 은퇴를 시도했는데 곧 다시 일을 손에 잡았다. 왜 그랬을까? 일하는 재미를 대체할 만한 매력적인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45세의 절반은 은퇴하겠다. 절반이라고 하면 일을 하기는 하지만 취미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나는 10가지 이상의 많은 분야에서 일을 하였다. 그 일 중에서 내가 사전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일은 단 하나, 음향기기 분야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어쩌다 보니 발을 내밀게 된 일들이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분야에 발을 내딛든 간에 나는 당신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 이상으로 그 분야에서 귀신이 되고자 노력을 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무슨 일에 뛰어들든 지간에 모든 관련 지식을 책을 통해 공부하는 것은 언제나 필수였다. 나는 그런 책들을 구입하는 데 돈을 아낀 적이 없다. 하지만 낮에는 일 때문에 책을 볼 시간이 없으므로 자연히 저녁 시간과 휴일을 이용하여야 했다. 시간을 아껴야 했기에 출퇴근 거리는 무조건 짧아야 하였고 차 타는 시간도 아껴야 하였기에
기사를 일찍부터 두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노는 날들을 기다리기는 했지만 기다린 이유는 전혀 달랐다. 크리스마스이든 내 생일이든 간에 나는 가리지 않았다. 특히 내 생일에 놀게 되면 나는 기분이 아주 찝찝해지곤 했는데 열심히 산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것들은 하나 둘이 아니다. 컴퓨터를 전혀 몰랐던 내가 MS-DOS도 알게 되고 DBase로 프로그램을 짜서 팔 수 있었던 것도 근 몇 개월간 저녁과 밤 시간을 몽땅 희생시켜 얻은 결과였다. 고등학교 시절에 시도한 광고 대행 앱 이외에는 사업에서 손해본 일이 없었다. 명심해라. 내가 믿고 있는 원칙은 단 하나. 모르면 괴롭고 알면 즐겁다라는 것이다. 학창 시절을 돌이켜 생각하여 보아라. 누구나 자기가 잘하는 과목은 공부에 재미를 느끼지만 잘 못하는 과목은 정말 지겨워한다. 무언가를 잘하면 재미를 느끼기 마련이고 못하면 재미고 뭐고 없지 않겠는가? 즉, 재미를 느끼느냐는 것과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데에는 비례관계가 있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잘한다는 것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기에 가능하며 잘하니까 재미도 생기는 것이다. 어떤 일에 대한 재미는 그 일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쏟고 관련된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서 경험하는가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이다. 부자들은 초기에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우선은 그 일의 구조 전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흡수하고 경험을 하다 보니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더 많이 알기에 재미도 느끼고 돈도 벌게 되니 즐거움도 배가 된다. 하기 싫은 일이란 적어도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반면에 대개 사람들은 일을 사랑하기도 즐기지도 못한다.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억지로 일한다는 생각을 한다. 경고한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평생 당신 목구멍은 포도청으로 남을 것이다. 왜 사람들은 일을 재미나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일을 완전히 알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전문직 종사자들도 면허증이나 자격증 하나를 따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개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진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다. 지금 임시로 남성복 판매사원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멍청하기는. 하루 종일 남성복 코너에서 옷감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안감, 양복 부석의 종류, 단추, 지퍼 등의 가격 및 구입처 등은 물론 재단 과정, 원가 계산, 고객 만족 등을 배워야 할 것이 아닌가?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평생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일은 자기에게 맞는 일이 아니며 임시로 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고 다른 일을 하게 되기를 꿈꾼다. 그러면서 그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준비 단계로 여러 종류의 학원들에 돈을 갖다 바친다. 그들에게 돈을 많이 번 학원 중 하나가 공인중개사 학원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막상 그 일을 하게 되어도 또다시 이게 아닌데 하면서
다른 직업을 찾는다. 그 결과 뭐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한다. 오해하지 말라. 한 우물만을 계속 파라는 뜻이 절대 아니다. 애당초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우물이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우물이 아니라면 어떤 우물이건 그 우물 주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즉, 우물이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뼈아프게 생각되어도 그 구조체와 흐름을 완전히 파악해야 하며 거기에 필요한 모든 지식은 스펀지처럼 흡수해 나가야 한다. 물론 근무 중에는 배울 시간이 별로 없을 것이다. 때문에 일과 후의 시간을 몽땅 바쳐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우물터에서는 귀신이 된다. 부자가 되려면 이 원칙을 평생 잊지 말라. 사람들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격상의 문제나 기술적 분야가 아닌 이상 어느 한 분야의 일에서 새는 바가지는 다른 분야의 일터에서도 새기 마련이다. 반대로 어느 한 분야에서 귀신이 되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해도 중복이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른 시간 안에 귀신이 되게 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3번은 지루하고 5번은 하기 싫고 7번은 짜증이 나는데 9번은 제가 잡힌다. 제가 잡힌다라는 이 말은 리듬이 생겨서 묘미가 생긴다라는 말이다. 즉, 피곤을 가져오는 노동이 더 이상 아니고 재미를 느끼게 되는 단계인 일이 되게 된다는 뜻이다. 당신이 하는 일이 노동의 파편으로 남아있는 한 당신은 언제나 노동의 노예로 남아있게 되고 평생을 돈에 휘어잡힌다. 두렵지 않는가? (2026년 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일에 대한 태도를 다루고 있죠. 어제에 이어서 세이노의 가르침 책 중에서 한 챕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정말로 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좋은 통찰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지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감정이었기를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